네, 영래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관련 차트 흐름까지 같이 기자님의 도움을 얻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희 차트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급준비금에 대한 현황 차트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나오고요. 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급준비금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예전에 그 처음에 그 QT를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여전히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뭐 지급준비금 수준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이 금융시장,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영래포가 줄고 있다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영래포가 줄고는 있는데 지금 맨 끝에를 보시면은 상당히 평탄해져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이제 2분기에 단기 국채가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앞서서 저희가 단기 국채랑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에 좀 안정화되는 차트가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은 2분기, 3분기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는 이제 TJ라는 건데요. TJ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돈을 쓰려면은 재무부가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재무부는 중앙은행인 연준에다가 통장을 개설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재경부도 마찬가지로 한은에 그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TJ라 부르거든요. 근데 TJ는 재무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2분기까지는 매달 매 분기 분기 말 잔고를 7,500달러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난번 이제 QRA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3분기부터는 분기 말 잔고를 8,500달러로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녹색이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TJ도 상당히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TJ 차트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차트를 보니까 BTFP, 재할인 창구 이런 용어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이 이제 재할인 창구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들이 막 이제 경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돈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한테 가냐면은 뭐 돈 있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최후로 누구한테 가냐면 연준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네. 그게 작년 3월에 있었던 은행 위기 때 은행들이 연준 가서 돈을 빌렸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BTFP라는 거하고 재할인 창구인데요. 네. 사실 BTFP라는 거는 재할인 창구의 일부예요. 그런데 BTFP가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BTFP는 아직도 굉장히 잔고가 높네요. 많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리 길어야 내년 3월이면은 이제 그 만기가 다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완벽한 종료가 될 텐데 현재 보면은 계속 BTFP로 은행들이 빌렸던 돈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얘기는 이제 은행 위기가 작년 3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은행 위기도 이제는 많이 진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채랑 MBS도 같이 살펴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MBS고요. 파란색은 국채인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저기 정점을 내서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 뭐 여전히 이제 QT를 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연준이 사실은 양적 긴축을 하는데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보유한 증권들 국채와 MBS를 여전히 팔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6월부터는 MBS 양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 국채 양은 이제 점점 줄어들 월 600억 달러로 했던 거를 이제 250억 달러로 줄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관련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보면은 3월 달에 있었던 표현에는 이제 금리가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다라면서 피크라는 단어가 좀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5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을 보자면 이제 앞으로 또 데이터 디펜던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 표현 변경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 FOMC 의사록은 우리 5월 1일에 이게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것만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구체적인 거는 3주 있다가 네. 발표를 합니다. 근데 3월 20일에 있었던 FOMC에서는 금리가 피크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때 시장이 완전히 환호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올해 그 당시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시장이 예상한 올해 금리 인하는 6번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은 뭐 한 번, 두 번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됐는데요. 네. 5월 1일에 있었던 그 FOMC 이제 의사록을 어저께 나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니까요. 3월에 있었던 거에서는 금리가 피크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연준 관련 인사들이 파월을 비롯한 인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5월 20일 어제 이제 발표된 그 의사록을 보면은 피크는 아니니까 네. 이게 인하는 할 수가 있는데 많이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금리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새롭게 준비했던 코너 시간이었고요. 연준 와처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